답장의 품질도 일정해지고 또 뭐예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피로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동화는 사람을 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자동화로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 AI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 하나 안 뽑아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하는 업무에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들이 이제 AI 여러 가지 구축하는 것 중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 AI로 이렇게 응대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하거든요. 왜 사장님들께서 AI를 통해서라도 문의하는 걸 대신해 줬으면 하나 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 뭐예요? 아마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답장이 밀려요. 이게 손님 응대하는 거랑 본업의 흐름이, 사장님들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내 업무 중에 바쁘다고 하는 거면 음식을 하시는 식당 사장님이 음식 만드는 것 때는 바빠야 되는 거고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커피 만든다고 바빠야 되고요. 네일아트 사장님은요, 네일아트 한다고 바빠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뭐예요? 그런 큰 거보다는 작은 어떤 부분에 문의를 하거나 고객들 응대를 하거나 상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가격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쓰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네일아트를 받고 있어요. 한참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 문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1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서비스 받는데 누구한테 고객 응대를 받아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 좋지는 않아요. 좋은 이미지를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얼마에 오늘 또 예약 가능해요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자동화시켜 놓는 것만으로도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음식이나 상품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를 이런 어떤 업무 때문에 빼앗기는 걸 막아보자 라는 것 때문에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객 응대하는 게 좀 그래도 AI 구축하는 것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괜찮아.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흐름이요. 좀 단순합니다. 먼저 아시죠? 문의 접수부터 답변까지 구조가요. 좀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게에서 우리 제공해주는 재화 혹은 서비스 내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니까 문의나 답변 구조가 단순하죠. 그리고 뭐예요? 답장 속도만 조금만 빨리 개선되더라도 신규 고객이 이탈되는 걸 막을 수 있죠. 빠르게 체감됩니다. 자동으로 AI가 문의해 주는 걸 도입을 한 사장님들이 느끼는 게 요 세 가지. 근데 자동화 AI를 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항상 생각하는 거, 강사님, 뭐 요새는 안티그래비티가 있던데 그걸로 해야 돼요? 이거는 개발이 어려운 거 아니까 레그 기반 뭐 이런, 좀 이따가 하고 그건 좀 이따가요. 조금 이따 뭐 해야 돼요?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인풋 내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쪼개야 돼요. 그럼 자동화로 문의를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자주 들어오는 문의가 무엇인지를 나눠야 되죠. 문의가 각각 들어오더라도 유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가격 문의를 하는 고객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요약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차장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업시간이 얼마예요? 주문하고 제작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일단은 유형을 분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답변을 미리 짜놓겠죠. 그래야 그 답변대로 AI가 쉽게 찾아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듣는 분도 사실 그 자동화를 배우기 위해서 또 AI 기능을 좀 더 습득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 현업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자주 들어오는 문의가 무엇인지, 자주 발생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주 이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 게 무엇인지, 요거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동화로 문의를 받을 때 5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기능을 만든다 생각하지 말고 요 5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배워서 가든 아니면 유튜브로 배워서 가든 아니면 진짜 독학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든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항상 인풋이라니까요. 그 인풋은 뭐예요? 문의 받는 거잖아요. 문의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톡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 비즈니스 폼으로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전화로도 받을 수 있고 내 매장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문의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문의 유형을 나누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문의 유형을 지금 나눠놨잖아요. 그 문의 유형이 받은 이 내용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빨리 이제 AI가 파악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유형에 맞게끔 답변의 초안을 생성하는 거.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확인하셔야 되죠. 이제 바로 자동으로 보내면 편하겠지만 짧게라도 이게 답변이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객에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발송을 탁 버튼 누르는 거. 이게 1005가지입니다. 솔직히 4단계, 5단계 사람이 확인하고 발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핵심이라니까요. 어떻게 문의를 받아야 되고 유형을 나누고 얘가 유형에 맞게 답변을 만들고 보내는 거. 실제로 문의를 받을 때 어떤 문의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AI 에이전트에게 AI에게 이제 나에 대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거 일단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업종에 대해서 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지 필수 문장 같은 거 넣어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떤 인풋들 넣어야 될까요? 자주 받는 질문 10개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넣어 놓는 거, 이런 거 이제 인풋에 넣어 놔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어떤 식으로 답변의 톤을 만들어 줄 건지, 친근한 톤으로 갈 건지, 우리는 아주 고급 서비스를 하는 가게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톤으로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AI 에이전트 세팅할 때 해야 되는 거, 금지된 표현 있잖아요. 금지된 표현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기본 베이스가 AI 개발 출신이 아니라 기업 교육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요. 그냥 AI로 답하는 거 안 돼요. 어떤 건 안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주면 안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질문했을 때 그 고객들의 말에 백트래킹 하는 거, 이런 것도 대화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넣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금지된 표현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제가 알려드릴 거고, 솔직히 AI가 금지된 표현, 예를 들면 카페에서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하면 안 되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만 해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건 좀 더 넣어야 돼요, 현실은 달라요,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AI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뒤는 뭐 해야 돼요? 질문의 목적에 맞게끔, 질문의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초안을 생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차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길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짧고 빠르게 안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보내면 되고요. 오늘 이야기 가능한가요? 이거는요, 짧게 안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다음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영업할 수 있는 멘트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죠. 맞잖아요. 오늘 예약 가능해요? 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객님, 오늘은 예약이 다 차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혹시 다음에 방문하신 날짜가 언제가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 AI랑 상관없이. 이런 것들처럼 주차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약이 가능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멘트까지 넣어달라고 AI한테 이제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의 업무랑 구분 한번 해보자 했잖아요. 실제로 AI 초안을 생성해서 단순 반복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안내하는 거.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예약 그 데이터베이스에 시간대가 더 차 있으면 안 된다, 된다, true, false, 이거 뭐 코드로 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위치나 주차 여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시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판단. 두 번째, 따라할게요. 감정. 민감한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있죠. 그냥 챗봇으로 한다, 쉽지 않습니다. 민감하다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추가로 재구매 요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있지만, 요 문제를 실제로 구청이나 소비자 보호원 요런 데 이제 신고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크게 민원이 번질 수 있어요. 2차 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AI로 돌리면 안 되죠. 당장 전화를 하든 뭘 해서 사람이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환불 요청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상당히 예민한 거잖아요. 고객들 입장에서도 돈을 돌려받고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흔히 말 씨가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고 하면 그거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도 환불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자동화로 하면 안 되죠. 정책을 해석해야 되는 거. 우리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떤 시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AI한테 그냥 해석을 맡겨달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애매하게 가격을 협의해야 될 때 있죠.
이게 솔직히 정해져 있는 음식이나 뭐 서비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팔아야 되는 어떤 제품이 서비스가 가격의 탄력성이 조금 있어요. 2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뭐 230만 원 정도라도 어떻게 해서 팔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또 뭐 시공하는 거라든지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디자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론 정해져 있는 금액들 받으면 되지만, 그래 뭐 여기서 뭐 선생님 저랑 뭐 거래한 게 그래도 뭐 아유 하루 이틀입니까 20만 원 인건비 빼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동화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실린 고객 응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완전 자동화로 바꾸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자동화 업무를 짤 때요, 완전 자동화를 해서 우리 회사가 자동으로 오토로 돌아가고 나는 룰루라라 편하게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자동으로 돌리는 게 훨씬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자동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그 사람이 풍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상당히 친절한 상냥한 사장님이에요. 근데 문자는요 아주 딱딱하게 보냅니다. 물론 톤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장님의 말투나 캐릭터나 또 뭐예요? 업종마다 예외 상황일수록 다릅니다. 이제 가게가 적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동네 장사할수록 정책이 자주 바뀌잖아요. 큰 회사는 정책 함부로 못 바꾸죠. 근데 작은 회사는요, 프로모션을 4월 3일로 한다고 했다가 4월 5일로 늘려도 되고요, 4월 1일로 좀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유동적인 부분들이 가게가 적을수록 더 이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문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AI가 초안을 뽑아주고 사장님이 확인해서 답 보내는 거, 이것만 해도 응대 속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답장의 품질도 일정해지고 또 뭐예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피로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동화는 사람을 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자동화로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AI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 하나 안 뽑아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하는 업무에 손을 좀 비워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 5가지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뭘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 10개 정도를 나눠보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현재 사용 중인 답변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짜놓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기존의 답변들을 좀 모으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2번째고요. 3번째는요, 절대 쓰면 안 되는 멘트들 있죠. 또 금지되어 있는 표현들,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보니까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요. 또 4번째는요,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할 예외 기준 같은 것들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의가 많은 그런 어떤 부분들부터 초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처음부터 카톡, 문자, DM 다 연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DM이라고 하면 DM 그 인스타 톤으로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도 딱 들어오면 한 2줄 정도는 미리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2줄 안에 핵심 메시지가 딱 들어갈 수 있게 세팅하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눠봤던 이야기는 뭡니까? 문의를 하거나 고객들 응대해야 될 때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내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화 받아주는 직원 하나 뽑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안 받자니 문의 답변이 늦어가지고 고객이 이탈된다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뭐 교육생 분들 중에 이걸 하실 분들은 우리들의 손을 좀 비워주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럼 실습은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